안녕하세요 여러분. 동화로 세계 일주 벌써 1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남아프리카로 여행을 가보려고 하는데요. 아프리카 이야기의 마지막 대장정입니다. 이 남아프리카는 다양한 민족들이, 부족들이 모여있는 만큼 다양한 이야기가 많은데요. 노래 듣고 바로 시작해볼까요? 내가 애쓰면 넌 나의 N이 돼줘. 어떤 순간에도 너를 찾을 수 있게. 반대가 끌리는 천만 번째 이유를 내일의 우리는 알지도 몰라. 오늘따라 왠지 나를 보고 성을 빼고 부르는 건 아직 어색해. 너와 나 우리 모여보니까 같은 색다듬이 가장 하나. 창문 너머의 춤을 따라추고 싶어. 좋아하는 걸 함께 좋아하고 싶어. 왼쪽으로 슬라이드 한번 팝밴드 몸이 붕뜨는 이 기분. 우리라는 말에 자석 있는 걸까. 내 맘이 자꾸 너에게 가려고 해. 내가 애쓰는 넌 나의 N이 돼줘. 어떤 순간에도 너를 찾을 수 있게. 반대가 끌리는 천만 번째 이유를 내일의 우리는 알지도 몰라. 느낌이 와 right now. 10m 위에 너의 나날 땡겨. Wow, wow. 눈이 사로새 hello. 나도 모르게 너의 앞에서 손을 내밀어버린 거야. Yeah. 둥그렇게 앉아서 서로 바라볼 때 눈에 비친 우리의 모습을 좋아해. N과 S 우리는 캐스터 매치. Yeah. 하나가 되는 이 기분. 우리란 말에 자석 있는 걸까. 내 맘이 자꾸 너에게 가려고 해. 내가 애쓰면 넌 나의 N이 돼줘. 어떤 순간에도 너를 찾을 수 있게. 반대가 끌리는 천만 번째 이유를 내일의 우리는 알지도 몰라. 너와 나 표현이 서툴러 티격태격하고 돌아지는 날이 온다 해도 좋아. 맞아 우린 언제나 서로 뒤잖아. 지금 이 순간도 내가 애쓰면 넌 나의 N이 돼줘. 이 말 한마디가 너무 어려웠지만 너의 이름조차 내겐 특별하니까 오직 너에게만 말할게. 널 마주 보고서 반대가 끌린 이유는 어떤 순간에도 우린 하나이니까. 그거면 충분해. 난 있잖아 오늘부터 내가 애쓰면 넌 나의 N이 돼줘. 너가 애쓰면 넌 나의 N이 되어줘 라는 투어스의 노래였습니다. 제목 말할 때마다 따라 부르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따라 부르기 어려운 노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작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딱 이 제목 부분만. 그런 노래였고요. 하지만 또 청량감이 가득한 노래 아니겠어요? 여름에 딱 듣기 좋은 노래, 투어스의 노래였습니다. 자, 오늘은 아프리카 마지막 여행 날인데요. 이 아프리카가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서아프리카, 동아프리카, 오늘의 남아프리카 이렇게 아프리카를 나눠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또 나누긴 했지만 또 그 안에서도 나라들이 또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서아프리카 때는 나이지리아를, 동아프리카 때는 에티오피아를 살펴봤는데요. 이 남부 아메리카는 조금 다릅니다. 어떤 나라를 특정하자니 너무 애매해요. 왜냐하면 이야기들 대부분이 비슷비슷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를 특정하기에는 또 부족 설화들이 많기 때문에 저 이야기를 수집하는데 어렵더라고요. 왜냐? 줄루, 코사, 바순두, 바산토, 콰이산족, 부시먼이죠. 등 다양한 다채로운 부족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남아프리카는 어떤 곳인지를 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야기들을 다양하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남아프리카 알고 계신 분들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우리가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건 부시먼이라고 불리는 콰이산족이겠죠. 붉은색 옷을 입고 용맹하게도
뭐 사자와도 맞서 싸우는 그런 아프리카의 용사들, 이런 식으로 저는 배웠던 것 같아요. 언제였을까요? 고등학교 때쯤이었나? 교과서 때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요. 근데 또 그거 왜 남아프리카를 알고 있느냐 하면은 여행 가보신 분들이 있으시겠죠? 저는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그냥 슬쩍슬쩍 듣기만 했을 때는 아무래도 자연, 인간, 영혼, 그 안에 조화를 강조하는 이야기들이 많았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오늘 이야기도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이 남아프리카 지역에는요, 부족들이 많잖아요. 그만큼 100여 개가 넘는 이 부족과 하위 부족이 존재를 하는데, 각각의 부족이 고유한 언어와 문화, 신화 체계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언어 집단이 속해 있기도 하고, 그 안에서도 또 교류와 융합이 있었겠죠? 또 그러면은 새로운 파생된 이야기들이 또 있는 겁니다. 세대별, 부족별로 다양한 버전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파트를 우리는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한 나라를 중심으로 할 수 있었지만 그게 어려워진 것이죠. 특히나 역사적으로도 그 안에서도 교류와 충돌이 있었을 거잖아요. 부족 간의 전쟁도 있고 동맹도 있고 이동도 있고. 네. 근데 또 그 안에 재밌는 건 뭐가 있냐면요.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종교들 기억하시죠? 일단은 전통적인 설화 중심이 될 수 있는 전통적인 신앙, 선조를 숭배하는 것들은 당연하게도 남아프리카에서도 있고요. 그리고 기독교와 이슬람도 이 안에 속해 있습니다. 부족들이 많다 보니까 기독교나 이슬람에 대한 이야기들은 별로 없을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여기에도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또 이 안에서도 중심축이 되는 부족들도 있겠죠. 아마 조족 들어보셨나요? 코사족 들어보셨을까요? 치와나족, 데이손족, 레서토족, 이렇게 대표적인 부족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코사족 같은 경우에서는 넬슨 만델라가 속했던 부족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런 부족이 있지 정도로는 아마 알고 계실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 중에서도 대부분은 조족이 가장 인구가 많다 보니까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도 해요. 그래서 이 어떤 부족들이 다양하니까 조족만 중심으로만 봐도 19세기에 샤카조라는 강력한 군사개혁과 영토 확장을 한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사람 덕분에 주변 부족들이 통합이 될 수 있었다고 하고요. 지금의 어떤 중심이 되는 일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남아프리카 중심으로 오늘은 조금 살펴볼 거예요. 어떤 나라를 정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이죠. 그럼 신화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남아프리카의 건국 신화 같은 경우에서는요. 먼저 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살펴볼게요. 아까 제가 기독교 이야기를 했죠. 여기에서도 이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존재고 일상신앙에서 선조 영혼과 자연 영혼이 중요하다 라는 복합적인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약간 에티오피아 얘기할 때도 비슷한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무슨 뜻이냐면요. 신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위대한 존재예요. 하지만 신은 멀리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가까이에 있는 선조의 영혼, 자연의 영혼이 되려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과 공동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은 조금 더 연결자의 역할이 강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조와 소통을 하고 도움을 청하는 게 더 많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신들도 그런 느낌이에요. 무언가 좀 다양하게 있다기보다는 자연적이고 기본적이고 굉장히 숭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 예를 들면 오눈쿨룰루라는 창조주 신이 있고요.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는 이 신 외에도 아망쿨루, 비와 번개를 관장하는 신입니다. 또 우룰라, 조족 전설에서 등장하는 신인데요. 이 신도 인간 창조와 관련된 신입니다. 이렇게 어떤 창조, 자연적인 현상과 관련된 신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외로는 선조의 영혼, 이들이 보호자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조의 영혼. 부족이라서일까요? 아니면 기본적으로 아프리카가 이런 걸까요?
굉장히 선조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나라들이 많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 남아프리카의 동화는 또 어떨지 살펴보자면요. 동화에서 볼 수 있는 문화적 특징을 짧게 말씀드리면 교훈적 내용이 강합니다. 공동체의 도덕, 용기, 협력, 지혜는 당연하죠. 그 안에 있는 교훈적인 내용이 가장 중심이 되는데요. 예를 들면 주로 동물이나 인물을 등장시켜서 인간사와 사회 질서를 반영된 이야기를 통해서 그 안에 교훈을 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또 재밌는 건 이런 이야기들이 대부분 구술로 전해지거든요. 말로 전해지다 보니까 공연과 노래와 결합된 것들이 많습니다. 예컨대 우리나라식으로 따지자면 판소리 같은 느낌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이야기들이 많다 보니 노래를 부르면서 이야기를 전하고 공연을 하면서 이야기를 전하고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또 상징과 은유적인 표현들을 사용을 하고요. 세대 간의 지식 전달을 위한 도구로서 이야기를 사용을 합니다. 설화를 또 한번 살펴볼게요. 설화 같은 경우에서는 영혼 세계와 현실 세계의 경계가 굉장히 흐릿한데요. 신, 인간, 선조, 자연의 영혼이 자주 교차하며 상호작용을 하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화적인 요소가 강한 설화들이 많은데요. 또 선조 숭배와 의례를 강조하기 때문에 선조들이 나타나서 그 영혼이 나타나서 경고를 하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말이죠. 또 구정과 공연 중심이라고 했던 거는 설화에서도 이어집니다. 춤과 결합되어서 제사와 결합되어서 이야기가 전해지기 때문에요.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부분은 부족장이 하기도 하고 또 그 안에 있는 우리 영매라고도 부르죠. 그런 존재들이 이런 의식을 진행했다고 해요. 또 상징적인 인물과 도상을 보게 되면 아까도 계속 은연중에 나왔지만 동물 이야기가 계속 나왔어요. 그 중에서도 사자, 표범, 뱀, 까마귀 같은 동물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물론 각기 상징적인 의미도 갖고 있지만 이 동물들이 하는 역할은 교훈을 주거나 경고를 하는 역할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렇게 남아프리카 전체적인 특징들을 조금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제가 또 이야기를 좀 준비를 해오긴 했습니다. 근데 제가 준비했던 이야기들을 미리 약간 스포를 해보자면요. 계속 영혼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자연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즉 굉장히 SF적인 판타지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는데 오늘 준비한 이야기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근데 이 남아프리카 이야기를 구하는 게 쉽지가 않아서 스와지족의 이야기들을 대부분 가져왔는데요. 한번 들려드릴게요. What time is it now? Time for summer. One, two. 좀 미친 소리 같지만 난 내게 반했어. 자꾸 눈으로 욕하지 마. 더 내게 빠졌어. Yeah, 영화보다 멋진 드라마틱 로맨스적 나 전번 순간 완전 영원한 반전인 걸. 또 못 본 척 못 들은 척 넘어가려지 어림없어. 또 너가라 소리칠 거야. I love you, baby. 난 나 좀 봐줘, baby. 더 hit the clutch, 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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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 더 hit the clutch, 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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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 내 heartbeat, sweetie boy. O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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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oh. Ooh, ooh, ooh. Honk, honk, hit the clutch. O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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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oh. Honk, honk, hit the clutch. Yeah, 오픈 카 타고 드라이브는 어때? When up, people Spice Girls 즐거웠게 딱 봐도 그 여잔 불건전해. 그만할 건데 꽃을 튼 남의 옆에. Rehearsal, so beautiful, but don't worry, I don't wanna party time. 잠깐 갖게 내 멈춰. 깜빡이도 안 켜고 덮쳐. 힙합보다 멋진 파드틱 로맨틱 쇼. 너 처음 본 순간 완전 딱 천생연분인걸. 또 못 본 척 못 들은 척 넘어가려지 어림없어. 또 너가라 소리칠 거야. I love you, baby. 난 나 좀 봐줘, baby. 더 hit the clutch, 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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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
마법에 걸린 수사슴. 룽길레는 따뜻한 햇볕을 쬐며 어머니가 자신의 세드와바를 마무리하는 걸 보고 있었습니다. 지금 어머니는 룽길레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하고 성대한 잔치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드와바는 검은 소가죽으로 만든 긴 치마인데 결혼한 사람만 입을 수 있었습니다. 어떤 아가씨라도 결혼식 날이 되기 전에는 세드와바를 입을 수가 없었습니다. 세드와바를 만드는 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룽길레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몇 달 전부터 가죽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아버지가 칠흑처럼 검은 소들을 잡자 어머니는 가죽을 벗겨냈습니다. 그런 다음 가죽을 깨끗하게 손질하여 룽길레의 허리둘레에 꼭 맞추어 잘 잘라놓았죠. 어머니는 무릎 부근에 예쁜 주름이 생기도록 모양을 내며 손질한 가죽을 아름답게 꿰맸습니다. 이제 치마가 완성되었습니다. 룽길레가 언제라도 약혼자의 집으로 갈 수 있게 된 것이죠. 룽길레의 부모님은 결혼식에 함께 갈 들러리들을 만나 비밀리에 출발 날짜를 정해놓았습니다. 카피르족 사람들은 신부가 집을 떠나는 날을 규밀로 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끝없이 계속되는 작별 인사 때문에 신부가 쉽게 길을 떠나지 못하게 될 것을 걱정해서였습니다. 이틀 뒤 날이 밝자마자 룽길레와 들러리들은 길을 떠났습니다. 때는 초여름이었습니다. 비가 한 차례 내린 다음이라 길가에는 갖가지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 있었죠. 밝고 연한 분홍빛 꽃, 노랗고 빨간 꽃들이 파란 하늘과 어우러져 그 풍경은 흡사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공기는 맑고 선선했죠. 소녀들은 즐겁게 웃으며 나그네의 노래를 부르며 길을 갔습니다. 물론 그 아가씨들 가운데 가장 기쁜 사람은 신부인 룽길레였습니다. 이날이 있기 전까지 룽길레의 집에는 훌륭하고 잘생긴 청년들이 그녀와 결혼하기 위하여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룽길레는 아름답고 사랑스러웠을 뿐 아니라 착하고 일도 잘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룽길레가 빚은 술은 다른 누가 빚은 술보다도 맛과 향기가 뛰어났죠. 어느 마을에 가든 그녀를 크게 환영했죠. 룽길레는 많은 청혼자들 가운데 이웃나라의 왕자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이었는데요. 소녀들은 며칠 동안 여행한 끝에 마침내 신랑이 사는 나라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곧장 신랑의 아버지인 왕에게 인사하러 갔는데요. 왕은 무척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결혼식 준비를 하는 동안 머무를 수 있도록 아담한 집도 내주었습니다. 신부 일행이 도착하자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서서 도와주었습니다. 여자들은 옥수수 알갱이를 갈거나 뗄나무를 준비했고 신랑과 그의 아버지인 왕은 잔치에 쓸 소를 고르느라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막인대 왕이 내 누이와 결혼할 때 예물로 보낸 소 가운데 저 황소 2마리를 잡는 것 어떻겠느냐? 저 소들은 내 가축 가운데 가장 좋은 것들이긴 하지만 너는 내게 가장 소중한 큰 아들이니 저걸 받을 자격이 있지. 이렇게 말하고 왕은 그 황소들을 끌고 나와 고사를 지낸 다음 말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자기를 위해 그렇게 좋은 가축을 잡자 룽길레는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마을의 안악들은 모두 나와 물을 퍼올랐고 불을 피우는 등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오직 룽길레와 그녀의 들러리들만이 가만히 앉아 쉬면서 곧 시작될 결혼식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었고 잔치 준비가 모두 끝났습니다. 초대받은 손님들도 거의 다 도착해 모두들 결혼식이 시작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편에서는 결혼식이 끝난 다음 손님들이 먹을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잡은 황소고기를 길게 잘라 불에 얹자 이게 웬일이죠? 고기들이 불에 얹은 지 얼마 되지 않아 갑자기 불 위에서 팔딱팔딱 뛰어 달아나는 게 아니겠어요? 사람들은 좀 이상하긴 했지만 그저 고기들이 너무 싱싱해서 그런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고기를 얹을 때마다 계속 똑같은 일이 벌어지자 사람들은 두려운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고기가 마술에 걸린 게 틀림없어. 두려워진 사람들은 왕을 불러 이 이상한 광경을 보라고 했죠. 그런데 왕이 그곳에 왔을 때 이미 고기들은 흔적도 없이 어디론가 사라진 뒤였습니다. 황소가 마법에 걸린 게 분명해. 왕도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이 말을 들은 룽길레 일행은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이방인인 룽길레가 온 이후로 나쁜 일이 생겼다고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릴 게 뻔했기 때문이죠. 이때 왕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얀 황소를 끌고 오너라. 그 소는 우리 소 가운데 가장 좋은 소다. 우리가 그 소를 잡아 제물로 바친다면 반드시 마법이 풀릴 것이다. 사람들은 하얀 황소를 끌고 나왔습니다.
이 소는 2년 전 신랑의 누이가 결혼할 때 예물로 받은 소 가운데서도 가장 훌륭한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소는 색깔도 평화와 행운을 나타내는 흰색이었죠. 머리부터 꼬리까지 백설같이 새하얗고 오직 2개의 뿔만이 검은색을 띠고 있어 그 아름다움을 비길 데가 없었습니다. 왕이 그렇게 아끼던 흰 소를 제물로 바친다 하자 사람들은 모두 왕의 너그러움과 친절함에 칭송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게 잘 되리라 생각했죠. 왕은 젊은이 몇 사람을 불러 그 귀한 소를 잡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들은 곧 소를 잡은 다음 고기를 잘라 큰 항아리에 넣고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지켜보고 있었죠. 그 중에서도 특히 신부 룽길레는 초조한 마음으로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가슴은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결혼식 때 마법에 걸리면 두고두고 불행한 일이 잇따르기 때문이었는데요. 모든 게 처음에는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소의 머리를 집어넣은 항아리의 물이 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훌륭한 왕의 모습을 한 젊은이가 항아리 속에서 뛰쳐나왔습니다. 그 젊은이는 곧 아름다운 뿔을 가진 사슴으로 변하더니 손살같이 앞으로 달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눈앞에서 벌어진 놀라운 일에 모두 넋이 빠져 버린 것 같았죠. 특히 룽길레 일행은 두려움에 부들부들 떨며 아무 소리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신부를 이리 데려오느라 마침내 왕이 큰 소리로 명령을 내렸습니다. 저 여자가 마법사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우리에게 이 놀라운 근심거리를 가져온 것은 바로 저 여자다. 룽길레와 그녀의 들러리들은 울면서 왕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너의 집으로 돌아가거라. 왕이 소리쳤습니다. 다시는 내게 모습을 보이지 마. 너는 사랑하는 내 아들의 아내가 될 수 없다. 아니, 다시는 어떤 젊은이 아내도 될 수 없을 것이다. 너는 너의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거라. 그리고 너가 보냈던 결혼 예물도 즉시 돌려보내기 바란다. 내가 보냈던. 너의 아버지가 너를 알아서 처리할 것이다. 제발 임금님, 저는 너무나 억울합니다. 저는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룽길레는 울부짖으며 왕에게 매달렸습니다. 저는 어떤 마법의 주문도 외운 적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적도 없죠. 일도 열심히 해 좋은 며느리가 되겠습니다. 그러자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함께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의 아버지에게 돌아가라. 너는 우리 마을에 마법을 끌어들였어. 이제 너는 천벌을 받을 것이다. 그러고는 자리에 엎드려 울부짖는 룽길레를 자기네 땅에서 내쫓았습니다. 더 매달렸다가는 어떤 봉변을 당할지 몰라 룽길레 일행은 힘없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룽길레가 다시 고향 마을에 돌아오자 룽길레의 부모는 몹시 놀랐습니다. 그들은 룽길레의 이야기를 다 듣고 크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딸이 마법사가 아니라는 것은 누구보다 잘 알지만 그걸 증명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죠. 예물을 돌려보낸 다음 룽길레는 이전의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다만 그녀와 결혼하겠다고 나서는 젊은이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녀가 마법을 부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룽길레는 이제 세도와발을 결코 입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세월은 아주 느린 듯 했습니다. 금세 1년이 지나갔죠. 이제 룽길레는 자신이 겪었던 고통을 조금씩 잊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룽길레는 햇볕에 말린 옥수수 줄기를 거두기 위해 밭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즐겁게 노래를 부르며 오솔길을 걷던 룽길레가 막 넓은 들판으로 나서려는데 멋진 사슴 한 마리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사슴은 달아나지 않고 그녀 주위를 빙빙 돌면서 숲을 속을 들락날락했습니다. 사슴이 하는 짓을 가만히 보고 있던 룽길레는 곧 그 사슴이 눈에 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 아름다운 사슴을 어디서 보았지? 곰곰이 생각을 더듬던 룽길레는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 그 사슴인가? 바로 내 결혼잔치 때 항아리에서 뛰쳐나왔던 그 사슴! 룽길레는 옛날 생각에 잠시 슬퍼졌지만 곧 머리를 흔들며 그 슬픔을 떨쳐버렸습니다. 저놈을 잡아야겠어. 마침 우리 식구들이 고기를 못 먹어본 지도 벌써 며칠이 되었으니까. 그러나 사슴은 룽길레 주위를 빙빙 돌기만 하다가 슬쩍 다가오다가도 그녀가 잡으려 하면 달아나 버렸습니다. 금방 잡을 수 있을 것만 같아 룽길레는 계속 사슴을 뒤쫓았죠. 밭은 자꾸 뒤로 물러나고 산이 점점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잠시 후 룽길레는 녹음이 푸르게 들이운 계곡 입구에 닿았습니다. 마침내 계곡의 가장 깊은 곳에 이르렀을 때 룽길레는 하트 모양의 잎사귀가 가득 달린 커다란 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나무에는 주황색 꽃이 몇 송이 피어 있었죠. 사슴은 그 아래에서 시냇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룽길레는 얼른 앞으로 나가 사슴의 뿔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기이하게도 그 사슴은 룬길레에게 뿔이 잡히고도 결코 두려워하는 기색이 아니었습니다. 되려 사슴은 머리를 흔들며 자기를 따라오라는 몸짓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슴은 룬길레를 이끌고 좁은 오솔길을 거슬러 계곡 위로 올라갔습니다. 룬길레는 사슴을 쫓아 어딘가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죠. 그러다 갑자기 두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구라도 만나면 그 사슴을 죽여달라고 하고 싶은데 지나가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계곡이 끝나는 곳에 이르자 한쪽에는 널따란 숲을 위해 높은 산이 우뚝 막아서 있었습니다. 파르스름한 빛깔의 산, 그림자가 계곡을 건너 이쪽으로 서서히 다가오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녁 때가 된 것입니다. 룬길레는 점점 더 걱정이 되었습니다. 여기 어떡하지? 어둡기 전에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이 사슴이 나를 해칠지도 몰라. 그만 돌아가야 돼. 이렇게 생각한 룬길레는 사슴 쫓기를 포기하고 걸음을 옮겨 재촉하기 시작했습니다. 계곡을 내려오는데 룬길레는 사슴이 궁금해 살짝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슴이 계속 자기를 따라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룬길레는 가만히 멈춰 있다가 사슴의 그 큰 눈망울을 보며 뭔가 큰 걱정거리가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너 나에게 바라는 게 있구나. 룬길레가 물었습니다. 저기 저 숲속까지 저를 따라와 주세요. 사슴이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좋아 같이 가보자. 룬길레는 고개를 끄덕이고 오던 길을 다시 되짚어 높은 산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이윽고 룬길레와 사슴은 숲 언저리에 있는 큰 나무 밑에 닿았습니다. 그곳은 숲으로 들어가는 입구였는데 무엇인가 움직이는 게 보았습니다. 그걸 본 룬길레가 외마디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도깨비였기 때문입니다. 그 도깨비는 이마에 수많은 짐승들의 눈알로 만든 띠를 두르고 있었죠. 몹시 굶주린 듯한 늑대의 등에 앉아있는 도깨비를 보고 룬길레는 너무 무서워 숨이 막힐 것만 같았습니다. 룬길레가 뒤돌아서서 달아나려 하자 사슴이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를 믿고 계속 따라오세요. 제가 반드시 당신을 보호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사슴은 천천히 도깨비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룬길레도 사슴의 뒤를 따라갔는데요. 그러나 얼마 있지 않아 도깨비가 사슴에게 소리치는 걸 듣고 룬길레는 부들부들 몸이 떨려 더 이상 걸어가기 힘들었습니다. 오라, 너는 내 늑대의 훌륭한 저녁거리가 될 것 같구나. 그리고 저 예쁜 소녀는 내 저녁감으로 안성맞춤인걸? 도깨비는 큰 입을 쩍 벌리며 사슴을 잡으려고 긴 팔을 쭉 뻗었습니다. 사슴이 도깨비 앞에 가만히 있는 걸 본 룬길레는 어쩔 줄 몰랐죠. 그런데 도깨비의 손이 사슴의 몸에 닿자 사슴은 늠름한 젊은이로 변했습니다. 늑대는 눈앞에서 벌어진 광경에 놀라 숲으로 달아나 버렸습니다. 늑대가 그렇게 달아나리라는 걸 예상치 못한 도깨비는 늑대가 앞으로 내달리는 바람에 그만 나뭇가지에 찔려 죽고 말았습니다. 젊은이는 얼른 숨진 도깨비에게 달려가서 그 도깨비가 머리에 두른 짐승의 눈으로 만든 띠를 벗겨내어 땅에 던졌습니다. 그러자 그것들이 모두 살아있는 사슴으로 변했습니다. 그 사슴들은 모두 사랑이 가득한 눈빛으로 젊은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젊은이가 옆에 서 있는 룬길레를 돌아보면서 말했습니다. 여기서 며칠 묵으면서 저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룬길레가 되물었습니다. 아침마다 싱싱한 시금치를 앞에 놓고 이렇게 노래해 주세요. 내가 정말 사랑한 건 수사슴이었어요. 내가 정말 사랑한 건 수사슴이었어요. 이제 그는 멋지고 힘센 젊은이로 변했답니다. 그러니 수사슴들이여, 오 수사슴들이여, 그대들도 어서 변하여 젊은이가 되어보아요. 하고 말입니다. 말씀대로 하겠어요. 룬길레는 젊은이에게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우선 제게 2가지를 대답해 주셔야 합니다. 당신이 바로 제 결혼식 잔치 때 죽임을 당한 하얀 황소인가요? 그리고 사람으로 변해야 한다는 이 사슴들은 누구인가요? 룬길레의 말을 듣자 젊은이는 빙그레 웃으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바로 그 하얀 황소였죠. 나는 아주 큰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었는데요. 내가 다스리던 나라 옆에는 마긴데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땅은 마긴데 왕의 땅보다 기름지고 우리 가축들은 그의 가축보다 더 훌륭했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힘이 셌기 때문에 그는 나를 아주 미워했답니다. 어느 날 마긴데 왕은 마술을 걸어 나를 하얀 황소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두 사슴으로 만들어버렸죠. 내가 마법에서 풀려나 다시 사람이 되기 전엔 이들도 사람이 될 수 없었습니다. 3년 전 마긴데 왕은 당신의 시아버지가 될 뻔한 사람에게 하얀 황소로 변한 나를 결혼 예물로 보냈죠.
그곳에서 쫓겨난 것도 바로 나 때문이고요. 하지만 그 일로 슬퍼하지 말아주세요. 당신만 좋다면 내 신부가 되어주기 바랍니다. 당신이 만약 나의 신부가 되어준다면 당신이 원하는 건 뭐든지 다 들어주고 평생 당신만을 사랑하겠다고 약속하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룽길레는 뛰듯이 기뻤습니다. 자기 앞에 있는 젊은이는 그녀가 여태껏 본 누구보다 멋지고 늠름했기 때문이죠. 룽길레는 젊은이가 시키는 대로 숲속에서 며칠을 머물렀습니다. 매일 아침 해 뜰 무렵이면 룽길레는 언덕 스이슬에 올라가면서 시금치를 모아놓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자 점점 많은 사슴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사슴들은 그동안 낳은 새끼 사슴도 함께 데려왔기 때문에 7일 동안 모여든 사슴은 수천 마리가 되었습니다. 마침내 7일째 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룽길레가 노래를 부르자 모든 사슴들이 천천히 모습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해가 다 솟아올랐을 때에는 사슴들이 모두 사람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마법에 걸렸던 젊은 왕은 백성들을 되찾았을 뿐 아니라 아름답고 용기 있는 왕비도 얻게 되었습니다. 젊은 왕은 룽길레의 부모에게 아무도 받아본 적이 없을 만큼 굉장한 결혼 예물을 주었습니다. 룽길레와 젊은 왕은 오랫동안 나라를 잘 다스리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른 아침 해는 너무 뜨겁고 짜증만 타올라 탁 쉬어도 계속 목이 타지 그땐 불러봐 I'll be right there from now 911 calling 끈적인 sweaty 짙은 도시 속 날 깨워낼 my siren I like that 너만 있다면 I'm okay 언제든지 단숨에 세게 blow We got that 이대로 go with the flow 달라진 온도철은 설렘 overload 자 지금부터 뛰어들어 ready set you go Don't be worried 뜨거운 열기 소지도 보내 숨 죽여 Like that 언제 어디든 I'll be there 언제든 또 여름이 다가오면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어 지친 너를 구할 방법을 보여 길었던 day and night Hit me up Love me all day Show me right now You show me right now Supersonic 녹색 이끼공주. 흑인 나라의 공주 키틸라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도 잠깐뿐. 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모든 게 변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삼촌이 새 왕이 되었죠. 새 왕은 그 나라의 풍습대로 키틸라의 어머니를 왕비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새 왕비를 맞아들였고요. 새 왕비에게서 마핀데이라는 공주가 태어났습니다. 새 왕은 키틸라와 그 어머니는 눈에 보이게 구박하고 새 왕비와 마핀데이만 귀여워했습니다. 백성들은 돌아가신 왕을 못 인정했죠. 워낙 자애롭고 나라를
자애롭게 나라를 다스려서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았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백성들은 키틸라와 그 어머니를 여전히 사랑했습니다. 세 왕은 키틸라와 키틸라의 어머니가 눈의 가시 같았습니다. 저 두 사람만 없으면 내가 존경을 받을 텐데 어떻게 하면 백성들이 저 두 사람을 싫어하게 만들 수 있을까? 세 왕은 늘 그런 궁리만 했습니다. 세 왕은 키틸라에게는 구슬목걸이도 차지 못하게 했습니다. 키틸라의 가죽 옷은 항상 낡고 초라했죠. 그리고 누가 키틸라의 칭찬이라도 하면 세 왕은 몹시 화를 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을 구박하던 세 왕은 키틸라를 더욱 괴롭힐 수 있는 생각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신하를 불러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저 키틸라에게는 가죽옷도 과분하다. 이제부터는 야냐불렘부의 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히도록 해라. 야냐불렘부가 뭐냐고요? 그건 물속에 사는 흉측하게 생긴 짐승입니다. 긴 이빨에 날카로운 발톱이 나 있고 온몸은 녹색 이끼로 뒤덮여 있는 아주 징그러운 짐승이지요. 키틸라에게 야냐불렘부의 가죽을 입히면 아주 끔찍한 모습이 될 거야. 그러면 사람들은 더 이상 키틸라를 좋아하지 않겠지. 좋아하기는커녕 무서워서 달아날걸? 세 왕은 이렇게 생각했으며 좋아했습니다. 세 왕은 사냥꾼들에게 야냐불렘부 중에서도 녹색 이끼가 가득 낀 아주 징그러운 놈으로 잡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야냐불렘부를 물 밖으로 꿰어내는 데 쓸 녹색 옥수수빵을 많이 만들도록 했습니다. 이윽고 왕의 명령에 따라 사냥꾼들이 야냐불렘부를 잡으러 떠났습니다. 이 짐승을 잡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야냐불렘부는 요정같이 신비한 힘을 가진 짐승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야냐불렘부는 물속에 깊이 살고 있어서 사람들 눈에는 좀처럼 띄지 않았습니다. 사냥꾼들은 강을 따라 한참을 걸어간 끝에 마침내 깊은 호숫가에 다다랐습니다. 호수의 물빛은 시커먼 흑빛이었습니다. 사냥꾼들은 녹색 옥수수빵을 들고 빙빙 돌면서 야냐불렘부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야냐불렘부야, 야냐불렘부야, 물속에서 나와 우리를 잡아먹어봐라. 왕이 너를 위해 우리를 보내셨단다. 이리 와서 너의 모습을 보여다오. 웃어보아라. 너의 이빨을 보자꾸나. 드디어 몸짓이 아주 큰 괴물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 괴물은 너무 늙어서 이빨이 두세 개밖에 없었죠. 게다가 등가죽에는 이끼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니야. 사냥꾼들이 소리쳤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건 너가 아니야. 사냥꾼들은 폭풍우를 헤치고 사냥 여행을 계속했습니다. 폭풍우가 그치자 사냥꾼들의 눈앞에 커다란 호수가 나타났습니다. 하늘처럼 파란 물이 고여있는 호수였습니다. 사냥꾼들은 다시 녹색 옥수수빵을 흔들며 야냐불렘부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번에도 무섭게 생긴 괴물이 나왔죠. 하지만 가죽에 이끼가 별로 끼이지도 않았고 이빨도 하나뿐이었습니다. 아니야, 우리가 찾는 건 너가 아니야. 사냥꾼들은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얼마 뒤 세 번째 호수를 찾아냈습니다. 이번에는 물빛이 꼭 풀처럼 진한 초록색이었습니다. 호숫가의 바위들도 온통 녹색 이끼로 뒤덮여 있었죠. 사냥꾼들이 마법의 노래를 부르자 야냐불렘부가 나타났습니다. 등가죽에는 녹색 이끼가 빽빽이 덮여있고 길고 하얀 이빨들이 가지런히 나 있었습니다. 바로 사냥꾼들이 찾던 야냐불렘부였죠. 사냥꾼들은 신이 나서 녹색 옥수수빵을 던졌습니다. 야냐불렘부가 그 빵을 먹으려고 물 밖으로 나오자 사냥꾼들은 얼른 그물을 던져 야냐불렘부를 사로잡았습니다. 모두들 창을 준비해라. 야냐불렘부가 도착하신다. 사냥꾼들이 힘차게 합창을 하며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달려나와 괴상하게 생긴 짐승을 구경했죠. 자, 이제 이놈의 배를 가르자. 가죽장이가 이렇게 외치며 야냐불렘부를 칼로 내리쳤습니다. 그런데 야냐불렘부의 배를 가르던 가죽장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짐승의 몸 안에 아름다운 구슬 장식품들이 가득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팔찌며 목걸이 또 구슬로 짠 가방 등이 가득 있었는데요. 가죽장이는 얼른 그 보물들을 들고 왕에게 달려갔습니다. 왕은 그 구슬 장식품들을 모두 자기 딸 마핀데이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가죽장이에게 이렇게 말했죠. 이것들을 내게 가져오느라 수고했다. 이제부터 너가 할 일을 알려줄 테니 명심하도록 해라. 너는 야냐불렘부의 가죽을 자르되 발톱 하나라도 다치게 해선 안 된다. 긴 이빨도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끼 한 점도 떨어져선 안 된다. 알겠느냐? 가죽쟁이가 왕이 시킨 대로 가죽을 잘라오자 왕은 그것을 키틸라에게 입혔습니다. 그것은 마치 키틸라의 살갗처럼 몸에 꽉 달라붙었습니다. 야냐불렘부는 요정 같은 신비한 힘을 가진 짐승이라 그 가죽을 입는 사람은 누구나 그렇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가죽에는 날카로운 이빨이며 발톱이 그대로 달려 있어서 키틸라는 단번에 흉측한 괴물의 모습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키틸라와 그 어머니는 몹시 슬펐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왕의 명령이었으니까요. 그때부터 사람들은 키틸라의 모습만 보면 무서워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오로지 마핀데이만 키틸라와 놀아주었습니다. 마핀데이는 아버지와 달리 마음씨 착한 소녀였거든요. 두 공주가 노는 모습은 참으로 괴상했습니다. 한 공주는 길고 하얀 이빨이 달린 녹색 괴물의 모습이었고 다른 한 공주는 더없이 아름다운 구슬들로 장식하고 있었으니까요. 세월이 흘러 키틸라와 마핀데이는 어엿한 처녀로 자라났습니다. 마핀데이는 보는 이마다 칭찬을 아끼지 않을 만큼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키틸라는 녹색 가죽에 덮인 흉측한 괴물 그대로였습니다. 어느 날 온 마을 사람들이 핵과일을 따러 숲속으로 떠났습니다. 마을의 큰일이라 한 사람도 남김없이 떠났죠. 왕궁에는 마핀데이와 키틸라 그리고 마핀데이의 어머니인 새 왕비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새떼가 날아오더니 마핀데이를 채갔습니다. 새들은 흉측한 녹색 괴물 모습을 한 키틸라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아름다운 마핀데이만 잡아갔습니다. 새 왕비는 깜짝 놀라 사람들에게 달려갔습니다. 큰일 났어요. 우리 공주가 새들에게 잡혀갔어요. 사람들이 급히 왕궁으로 달려왔지만 이미 늦은 일이었습니다. 새 왕비는 사랑하는 딸을 잃고 울고 또 울었지만 아무 소용없었습니다. 그런데 새들은 대체 마핀데이를 어디로 데려갔을까요? 새들은 몇 날 며칠을 북쪽으로 날아갔습니다. 마침내 새들이 날개를 접고 내려앉은 곳은 북쪽의 어느 나라였습니다. 그곳에는 혼자 사는 왕이 있었죠. 왕은 마핀데이를 보자 아름다운 모습에 반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마핀데이와 결혼을 했습니다. 마핀데이는 먼 북쪽 나라 왕과 결혼하여 행복하게 지냈지만 이 사실을 부모님에게 알릴 길이 없었습니다. 두 나라는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어 아무도 찾아가는 길을 몰랐기 때문이죠. 마핀데이를 잃은 왕과 새 왕비는 사랑하는 딸이 행복하게 사는 것을 몰랐습니다. 오히려 새에게 잡아먹힌 줄 알고 몹시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이 슬픔을 잊으려고 키틸라를 더욱 미워하게 됐습니다. 잡아가려면 저 녹색 괴물이나 잡아가지. 왜 우리 예쁜 딸을 잡아간단 말이야? 저 키틸라는 볼수록 눈의 가시로구나. 왕과 새 왕비는 날마다 그렇게 탄식하며 키틸라를 더욱더 못살게 굴었습니다. 어느 날 왕이 키틸라를 불러 말했습니다. 너는 날마다 놀기만 하고 뭐하나 쓸모가 없구나. 그 흉측한 모습을 이젠 보기도 싫으니 들판에 나가서 새들이나 쫓아라. 새들이 잡아가지도 않는 모양새니 허수아비 노릇이나 하며 밥값이나 해야지. 그렇게 키틸라는 새를 쫓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새들도 흉측한 키틸라를 보며 즐겁게 도망가곤 했습니다. 사람들도 키틸라를 손가락질하며 녹색 이끼 공주라고 불렀습니다. 키틸라는 자기 처지가 너무 슬퍼서 어머니에게 울며 탄식했습니다. 어머니 사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요. 저는 왜 이렇게 비참한 운명을 타고난 것일까요?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한결같이 말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희망을 잃지 말자. 언젠가는 모든 일이 잘 될 거야. 왜냐하면 너는 마음이 착한 아이고 또 야냐블렘부는 요정 같은 신비한 짐승이거든. 그러니 언젠가는 그 신비한 힘으로 너의 불행을 끝내줄 날이 올 거란다. 그러던 어느 날 키틸라가 들판에 나가는데 웬 할아버지 한 분이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는 키틸라에게 지팡이 하나를 건네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이것을 쓰도록 해라. 이 지팡이는 그저 휘젓기만 하면 된단다. 그러면 힘들게 새들을 쫓지 않아도 새들이 죽어서 내 발밑에 떨어지게 될 거야. 또 목욕을 할 때 이 지팡이를 갖고 물속에 들어가거라. 그러면 너의 본래 모습이 다시 나타날 거다. 이 지팡이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러면 신비한 힘은 사라질 거니까. 그날부터 정말로 신비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지팡이만 휘저으면 애써 새들을 쫓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또 하루 일을 마치고 강으로 가서 목욕을 할 때도 키틸라는 본 모습을 되찾을 수 있었죠. 지팡이를 들고 강물에 발을 담그면 징그러운 녹색 가죽이 스르르 벗겨졌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아름다운 요정들이 나타나 키틸라와 놀아주었습니다. 키틸라는 물속에서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야냐블렘부야 야냐블렘부야 여기 나를 보아라. 전에는 괴물 같은 옷을 입었지만 지금은 다른 소녀들과 같아졌단다. 이제는 맛난 음식도 먹을 수 있단다. 키틸라가 음식을 가져오라고 말만 하면 요정들이 푸짐한 음식상을 차려왔습니다. 그러면 키틸라는 요정들과 함께 그 음식을 나눠 먹으며 즐겁게 놀았죠. 하지만 키틸라가 강물을 나오면 다시 흉한 녹색 가죽이 되살아났습니다. 키틸라는 이렇게 낮에는 흉한 녹색 괴물의 모습으로 살다가 저녁이 되면 몰래 강으로 들어가 예전의 아름다운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이 언덕에서 놀다가 야냐불렘부 가죽을 쓴 키틸라가 물속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물속에 들어가자마자 흉측한 야냐불렘부는 없어지고 아름다운 키틸라의 모습이 되살아났습니다. 아이들은 놀라서 키틸라의 어머니에게 달려가 이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키틸라의 어머니는 아이들에게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몇 달 뒤 이웃나라의 왕자가 찾아왔습니다. 이 왕자는 얼굴도 잘생긴 데다 슬기로운 젊은이였죠. 왕자는 왕을 찾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웃나라에서 온 왕자입니다. 지금 저는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신부감을 찾아다니는 길입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처녀를 찾아오라고 이르셨죠. 그런데 지금까지 여러 나라를 돌아다녔지만 아직 그런 처녀를 찾지 못했습니다. 임금님에게도 따님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따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왕은 비웃음을 참지 못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지, 내게도 딸이 하나 있다네. 자네가 찾는 신부감이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만나보고 오게나. 왕은 이렇게 말하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키틸라를 보는 순간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달아나 버리고 말겠지? 신하들이 왕자를 들판으로 데려갔습니다. 거기서 왕자는 흉측하게 생긴 괴물이 지팡이를 휘휘 저으며 새들을 쫓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니, 내가 무슨 마술에라도 걸린 걸까? 저 흉측한 괴물이 이 나라의 공주란 말인가? 왕자는 이렇게 생각하며 자기가 본 광경이 너무 이상해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계속 쳐다봤습니다. 분명 무슨 사연이 있을 거야. 저 공주를 한번 따라다녀 봐야겠다. 왕자는 키틸라가 일을 마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저녁 때가 되자 키틸라는 여느 때처럼 목욕을 하려고 강으로 갔습니다. 키틸라가 물에 발을 담그자 징그러운 가죽이 서서히 벗겨지더니 더없이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 모습은 왕자가 이제껏 본 적 없는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왕자는 키틸라의 본래 모습을 보는 순간 한눈에 반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꼭 키틸라와 결혼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잠시 후 키틸라가 부르는 노랫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노래에는 그동안 일어났던 일들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아하, 모두 그 나쁜 왕 때문에 일어난 일이구나. 왕자는 그 길로 왕을 찾아갔습니다. 저는 임금님의 그 딸과 결혼하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왕은 깜짝 놀랐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그리고 성대한 결혼식을 준비하라고 명령했죠. 이 어리석은 왕자야, 너의 눈에 뭐가 씌어서 녹색 이끼 공주와 결혼하겠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너의 아버지나 너희 나라 사람들이 보면 아마 놀라서 까무러칠 거다. 왕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며 왕자를 보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신랑 집에서 결혼을 하는 게 대대로 내려오는 풍습이기 때문입니다. 왕자가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결혼식 준비를 하는 동안 키틸라도 신부 치장을 했습니다. 장식품은 야냐불렘부의 뱃속에서 나왔던 아름다운 구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장식을 해도 녹색 괴물의 모습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한편 왕자의 나라에서는 키틸라의 삼촌인 왕에게 소를 100마리나 보내왔습니다. 아름다운 신부감을 주어서 고맙다는 뜻이었습니다. 이윽고 키틸라가 왕자의 나라에 도착했습니다. 왕자의 나라 사람들은 신부감이 오기를 목이 빼고 기다리고 있었죠. 저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감을 구경하려고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나타난 신부감을 보자 사람들은 기겁했습니다. 아니, 저게 뭐야? 아니, 슬기롭기로 소문난 왕자님이 골랐다는 신부감이 저런 괴물이야? 저건 사람이 아니라 녹색 괴물이잖아. 내 평생 저런 흉측한 신부는 처음 보는군. 사람들은 저마다 흉을 보았습니다. 키틸라는 혹시 자기를 받아들여주지 않으면 어떡하나 걱정을 하면서 왕자의 궁으로 다가갔습니다. 내 모습을 보고 결혼을 취소하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나를 보고 놀려대진 않을까? 키틸라는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하지만 왕자는 키틸라를 친절하게 맞아주었습니다. 키틸라의 흉한 녹색 가죽을 보고서도 말입니다. 다음날 아침 키틸라는 일찍 일어나 결혼식 준비를 했습니다. 하녀들이 키틸라를 데리고 호숫가에 갔습니다. 목욕을 시키기 위해서였죠. 키틸라는 손에 지팡이를 꼭 쥔 채 호수로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갔습니다. 키틸라가 물에 들어가자 녹색 가죽이 몸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사녀들은 그 모습을 보고 놀라 자빠질 뻔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전에는 벗겨진 녹색 가죽이 물 위에 둥둥 떠다녔는데 이번에는 녹색 가죽이 아예 하늘로 올라가 버린 것입니다. 이후 키틸라는 목욕을 마치고 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키틸라는 녹색 괴물의 모습으로 되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눈부시게 아름다운 본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신부 옷을 입은 키틸라가 마을 광장에 들어서자 사람들은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아니, 저 아름다운 아가씨가 어제 그 괴물이란 말이야? 정말 내 눈을 믿을 수가 없군. 지금까지 저렇게 아름다운 아가씨는 본 적이 없어.
그러면 그렇지. 슬기롭기로 소문난 왕자님이 고른 신부감인데 어련하려고? 사람들은 모두 전날 흉보던 일들을 까맣게 잊은 듯 칭찬을 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키틸라에게 더욱 기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언제 오셨는지 키틸라의 어머니가 결혼식에 나타난 것입니다. 어머니 언제 오셨어요? 어떻게 이 먼 길을 오셨죠? 키틸라가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습니다. 왕자가 사람을 보냈더구나. 나더러 결혼식에 참석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도 고생하지 않고 아주 편안히 왔단다. 너가 흉한 모습을 벗게 되고 또 저렇게 생각이 깊은 신랑을 만났으니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여 키틸라 공주는 지혜로운 왕자와 결혼하여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물론 어머니도 함께 모시고요. 하지만 키틸라를 구박하던 왕은 자기가 잘못한 값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렇게 구박하고 싫어하던 키틸라는 훌륭한 왕자와 결혼하여 행복하게 사는데 그토록 사랑하던 딸 마핀데이는 죽었는지 살았는지조차 알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왕은 죽을 때까지 괴로워했다고 합니다. 키틸라가 행복하게 산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사라진 자기 딸 마핀데이를 생각하며 가슴 아파하면서 말이죠. 네, 녹색 이끼공주 이야기까지 이렇게 두 편 살펴봤는데요. 생각보다 재밌지 않나요? 저는 어렸을 때 이 녹색 이끼공주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특히나 너무 재밌는 건요. 여기서는 녹색 이끼라는 어떤 야냐블렘부라는 괴물이 나왔잖아요. 다른 비슷한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거기서는 원숭이 가죽, 비비라는 동물 아시나요? 그 동물의 가죽을 입은 공주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뭔가 계속 이렇게 와전되고 또는 이렇게 변형되는 이야기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이야기 두 편에서 본 것처럼 교훈이 담겨있는 이야기들이 큰 특징인 것 같습니다. 또 마법사적인 이야기가 나타나는 것도 특징이고요. 그런 만큼 이 남아프리카의 이야기들은 재미있는 게 참 많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참 부족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없었지만 여러분들께서 오늘 여행을 통해 남아프리카에 관심이 생기셨다면 이런 설화, 동화들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야기를 추가해서 더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살펴볼 수 있을 거니까요. 자, 그럼 오늘 여행은 어떠셨나요? 오늘 여행으로 사실 아프리카 이야기는 끝입니다. 너무 빨리 끝나는 것 같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 가야 할 나라가 너무 많아요. 유럽도 살펴봐야 되고요. 아메리카도 살펴봐야 되고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오세아니아 쪽도 살펴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다시 돌아오는 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사실 오늘이 19번째 시간이었는데요. 그 얘기는 다시 말하자면 19번을 지나야만 아프리카까지 올 수 있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 얘기는 더 많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좀 감칠맛 나게 몇 이야기들은 기대를 하면서 가자고요. 그럼 오늘 이 정도 이야기도 재밌지 않았나요? 저는 무척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나중에 여행하게 될 또는 오늘 있었던 또는 지금까지 있었던 이야기들 재밌게 들으셨었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행에서도 만나요.